스포츠 팬 사이에서 염소라는 뜻의 고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Greatest of All Times의 앞글자를 딴 말입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축구 스타 리오넬 메시를 언급할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죠. 그런데 염소 메시가 사과를 한 입 베어물고 미국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서 사과는 미국 테크 기업 애플을 의미합니다. 이른바 염소와 사과의 만남, 그 이야기를 지금 풀어보겠습니다. 메시는 6천억 원 안팎의 천문학적 연봉을 제시했던 사우디의 러브콜을 뒤로하고 미국행을 선택했습니다. 마이애미 구단에서 메시의 연봉은 사우디가 제시한 연봉의 10분의 1 수준인 5,400만 달러, 7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큰 손해를 감수하고 메시가 미국행을 선택했을 때는 연봉 차액을 상쇄할 만한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 무엇인가는 빅테크 기업 애플의 파격적이고 이례적인 투자입니다. 지난해 6월 애플과 메이저리그 사커는 글로벌 판권을 포함한 독점 중계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향후 10년간 최고 25억 달러, 한화 3조 2천억 원을 투자하는 그야말로 초대형 계약입니다. 기존 중계권사인 ESPN, 폭스 등이 계약한 중계권료가 연간 6천만에서 6,500만 달러였으니 연간 2배 정도 인상된 금액입니다. 애플은 자사 OTT 플랫폼인 애플 TV를 통해 메이저리그 사커를 독점 중계합니다. 이를 통해 애플은 애플 TV의 구독자를 늘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애플 TV에서 메이저리그 사커 시즌 패스 구독권 가격은 월 14.99달러 또는 연간 99달러로 책정됐습니다. 기존 애플 TV 구독자에겐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메시의 계약에는 메이저리그 사커 그리고 메이저리그 사커의 중개사인 애플 TV의 수익 분배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독자가 늘어나는 만큼 영화의 런닝 개런티처럼 메시에게 수익의 일부가 인센티브로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은퇴 후에는 구단 지분을 가질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메시와의 수익 공유 인센티브 계약에는 메이저리그 사커의 스폰서인 아디다스도 포함됐다고 미국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스포츠를 거대한 산업으로 다루는 미국이기에 가능한 계약이기도 합니다. 빅테크 기업 애플의 파격적인 투자, 단순히 구독자 증가를 노린 전략일까요? 그러기엔 10년간 3조 2천억 원에 달하는 중계권 금액이 너무 어마어마합니다.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도 초기 투자 비용이 크면 수익성은 낮아지기 마련이겠죠. 애플의 계산기를 들여다보겠습니다. 2023년 2분기 기준 애플의 매출은 948억 4천만 달러. 이 가운데 주력 상품인 아이폰 매출이 513억 3천만 달러입니다. 약 54%로 절반이 넘습니다. 애플의 핵심 비즈니스는 여전히 제품 판매, 그 중에서도 아이폰에 의존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미국에서 사용되는 스마트폰 50% 이상은 아이폰. 하지만 남미와 인도 등 인구 밀집 지역에선 여전히 안드로이드 제품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몇 년에 한 번씩 스마트폰을 바꾸는 상황에서 애플이 새로운 활로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성장의 한계점이 올 것이 분명합니다. 아이폰의 연간 매출 추이에선 이런 한계점이 명확히 보입니다. 그래서 애플이 생각한 솔루션이 바로 라이브 스포츠 중계입니다. 애플은 초초초 글로벌 스타인 메시에게 투자하는 것이 더 많은 아이폰을 판매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메시의 영향력과 팬 흡입력을 고려할 때 메시의 경기를 보고 싶어하는 전 세계 팬들은 많을 겁니다. 메시의 경기는 애플 TV를 통해 독점 중계되고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해 메시의 경기를 보기 원하는 안드로이드 폰 사용자는 아이폰으로 바꿔야만 메시의 경기 중계를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메시 경기를 독점 중계하는 애플 TV를 유인책으로 활용해 주력 상품인 아이폰 판매를 늘리고 여기에 애플 TV 구독 서비스로 정기적인 부가 수익까지 챙기는 꿩 먹고 알 먹는 개념입니다. 수년에 한 번씩 스마트폰을 바꾸는 상황에서 구독 서비스를 통해 반복적인 수익원을 창출하는 동시에 메시 경기를 통해 새로운 고객을 아이폰 또는 애플 제품으로 끌어들이는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애플에게 메시는 걸어다니는 광고판인 셈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애플은 최근 하드웨어 플랫폼에서 고객 유입을 늘리려는 목적의 서비스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애플 뮤직, 애플 뉴스, 애플 팟캐스트 등이 대표적입니다. 흔히 애플 생태계로 불리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애플은 올해 2분기 실적에서 200억 달러 이상을 이런 부가 서비스 분야에서 발생시켰습니다.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이폰 판매 다음으로 높습니다. 무엇보다 서비스 분야별로 구독자가 늘면서 매출이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여기에 서비스 분야 마진율은 아이폰 등 제품 판매의 2배에 이릅니다. 만원당 7,200원이 남는 구조입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최근 공개한 가상현실 헤드셋 비전 프로와 연계할 경우 새로운 생태계가 열릴 수 있습니다. 빅테크와 스포츠 마케팅 업계에선 창조적 혁신을 이어온 애플이
스포츠 중계와 애플 생태계를 융합하는 방법으로 극적인 경험을 제공해 수익 다변화라는 목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애플의 스포츠 중계 시장 진출은 지난해 3월 메이저리그 야구 중계를 스트리밍하면서 시작됐습니다. 7년 동안 매년 8,500만 달러, 한화 1,088억 원을 투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영국 등 8개국에서 금요일 밤 2경기를 독점 중계하는 권리였는데 올해부터는 서비스 지역을 60개국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메이저리그 사커와 독점 중계권 계약을 맺은 애플은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NBA 중계권 입찰에 참여하는가 하면 글로벌 인기 스포츠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와 프랑스 리그왕 중계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그리고 플랫폼별 다양한 상품으로 중계권을 판매하고 있는 프리미어리그와 애플이 손을 잡는다면 스포츠 산업 시장의 또 하나의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물론 스포츠 중계 시장에 대한 애플의 파격적인 투자가 지속 가능할지 의심하는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중계권 계약이 있어 장기적인 안정성을 중요시하는 스포츠 선진국들의 특징 때문입니다. 다만 디즈니나 폭스 등 엔터테인먼트 업체 중심이던 기존 스포츠 중계권 사업자와 비교할 때 공룡과도 같은 애플이 상상 이상의 금액으로 기존 경쟁자들을 압도한다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미국, 캐나다, 멕시코는 피파 월드컵을 공동 개최합니다. 전체 경기의 70% 이상이 미국에서 열려 사실상 미국이 개최하는 월드컵입니다. 최고의 축구 이벤트를 앞두고 미국에서 축구에 대한 관심과 시청자 수가 급증할 수 있는 대외적 호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애플이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의 특정팀, 그것도 특정 선수를 영입하는 계약에 참여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10년간 3조 원을 쏟아부어야 하는 애플. Think different. 고 스티브 잡스가 남긴 명언 다르게 생각하라라는 기조 아래 혁신을 거듭해온 애플의 도전인 만큼 차별화된 다름이 있을 것이란 기대가 지배적입니다. 애플 TV와 넷플릭스 같은 스트리밍 플랫폼들의 공통된 고민은 시청자들이 좋아하는 오리지널 콘텐츠를 어떻게 매일 지속적으로 공급할까입니다. 그런 면에서 뉴스와 함께 매일 새로운 오리지널 상품을 내놓는 유일한 컨텐츠인 스포츠는 분명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독점적이고 강력한 무기입니다. 염소를 유혹한 사과의 달콤함이 또 한 번 판을 바꿀지 지켜보시죠. And we are calling it iPhone. 지금까지 한방 이슈 김재영입니다.